뭐 이거는 제가 어떻게 얘기해도 뭐 그냥 뭐 얘기가 돌 거니까. 다른 팀에 뭐 이적을 하는 토트넘들은 이젠 은퇴까지. I went to South Korea with Sonny. Yeah,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really, yeah. Back to the hotel that was staying just all night. They'd stay out there. Really? It was incredible. I'd never seen anything like it. As I say, I've seen Rooney and Lampard, Beckham, Beckham, to a certain degree like that, but he was beyond them. 이번 시즌을 앞두고 손흥민의 이적설이 제법 뉴스에 등장했지만 제 채널은 손흥민의 이적은 절대 없다는 영상을 업로드했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설과 관련해선 채널 개설 이후 한 번도 빠짐없이 가짜 뉴스였다는 팩트체크로 영상이 마무리되곤 했지만 3일 전 영상에선 처음으로 다음 시즌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아있을 확률은 그의 입단 이후 가장 낮다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100번 양보해 1년 연장 옵션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계약 종료는 2026년 여름이 되기에 그때 손흥민이 FA로 이적하면 토트넘은 이적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결국 그동안 계약이 6개월에서 1년이 남은 주전들은 빠짐없이 매각했던 토트넘 입장에선 말 그대로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는 직후인 여름입니다. 1년 연장 옵션이 손흥민에게 거부권이 있다면 한 발 더 나아가 당장 올겨울에 손흥민은 오스만 룰에 적용됩니다. 토트넘의 동의 없이 유럽 전 구단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리는 것이 보스만 룰이고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발동됩니다. 가만히만 앉아있어도 손흥민에겐 보스만 룰이라는 오로지 선수를 위한 특혜가 기다리고 있고 토트넘과 지금 재계약을 하는 순간 그 권리는 하늘로 날아갑니다. 만약 손흥민이 토트넘과 재계약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다고 치더라도 보스만 룰을 통해 타 구단들과 충분한 대화 이후에 토트넘과 다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특혜를 아는 직장인이라면 본래 직장 하나랑만 대화하고 연봉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요? 다른 회사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대화 후 자신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를 정하실 것인가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오늘 현재까지도 영국 언론뿐 아니라 한국 언론까지 토트넘이 너무한다, 혹은 재계약이 늦어지는 것이 방출이라며 선수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언론의 제목 선동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졌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우디 우표까지 거절한 손흥민이 토트넘에 배신당했다는 어제 송출된 제목입니다. 보스만 룰 없이 손흥민 개인이 타 팀과 접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애초에 손흥민이 사우디 오퍼를 거절할 가능성이 0%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협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리그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황당한 표정으로 말했던 것은 손흥민 본인이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어떻게 얘기해도 뭐 그냥 뭐 얘기가 돌 거니까. 근데 뭐 저는 아직 그 리그에 갈 준비가 안 돼 있고, 네, 저는 프리미어리그가 좋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룡 형이 한번 그때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돈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뭐 돈은 중요하지 않고 저한테는 축구, 또 축구의 자부심,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리그에서 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직도 해야 할 숙제들이 많기 때문에. 손흥민 본인이 사우디 이적설에 1%의 흥미도 없다고 직접 밝혀도 몇 개월이 지나면 사우디 우표까지 거절했는데 라는 제목이 등장하는 곳이 언론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루도 빠짐없이 손흥민이 피해자로 묘사되는 기사가 네이버를 통일시켰을까요? 안타깝게도 분노 유발 제목은 클릭률이 높습니다. 토트넘이 패배하면 팀이 못해서 졌다보다는 특정 선수가 탐욕을 부렸다는 제목의 클릭률이 높은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토트넘 부진보다는 토트넘 선수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안 했다는 제목이 유튜브에서 클릭률이 더 높은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네이버에서 제목만 보고도 분노가 유발된다면 이미 그 기사에는 여러분의 클릭을 호소하는 작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언론의 경우에는 더 단순한 논리가 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던 토트넘 에릭센이 태업을 한다는 기사가 등장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토트넘과 에릭센의 마지막 무렵에 선수가 부진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가 재계약을 미루자 팀은 그의 출전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스만 룰 이전까지 칼자루는 클럽에 있고 클럽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선수를 압박하곤 했습니다. 에릭센이 정말 하락세에 있어서 토트넘에서 출전조차 못할 정도로 노쇠한 선수였다면 그의 다음 팀이 인테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몇 년이 더 지나고도 메뉴에 갈 수 있었을까요? 에릭센은 토트넘을 떠나 2개의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토트넘과 재계약 실패가 선수의 의사, 클럽의 의사 무엇이든 그는 배신당한 사람도 아니고 망한 선수도 아니었으며 그저 행복하게 축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바페의 경우엔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선수가 파리와의 재계약을 거절했고 클럽은 언론 프론트, 팬들이 대동단결하여 선수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는 FA로 은바페를 잃으면 이적료를 챙길 수 없기에 어떻게든 레알 이적을 성사시키려 했지만 선수가 거절했습니다. 놀랍게도 파리는 시즌 시작 이후 은바페를 벤치에도 앉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파리가 부진하자 엘리케의 요청으로 은바페는 복귀했지만 클럽의 갑질임에 분명합니다. 팬들 입장에선 이적료를 통해 은바페를 데려온 파리가 피해자 은바페가 악인으로 묘사됐지만 파리는 은바페의 유니폼 판매 수익만으로 이미 그의 이적료 이상을 벌어들인 지 오래입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충분할 때 은바페는 여러 번 레알 이적을 요청했지만 챔스 우승을 위해 거절했던 것은 파리였습니다. 결국 파리는 자신의 권한으로 이적을 거부해왔기에 은바페는 자신의 권한인 FA로 응수했고 프랑스 언론은 하나도 빠짐없이 오로지 클럽 편만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10년 넘게 살며 언론이 선수 한 명의 입장에서 기사를 송출하는 경우는 딱 2번 정도만 봤고 나머지 전부가 클럽 입장입니다. 기업과 고작 개인의 대결에서 기업이 피해자일 확률은 대체로 희박합니다. FA 제도와 보스만 룰이 없었다면 은바페는 영원히 노예처럼 파리 군인으로 살았을 것이고 그는 제도를 활용하여 팀을 떠났습니다. 결국 파리는 1원도 챙기지 못했고 은바페 개인이 2천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연봉 계약을 통해 레알에 입성했습니다. 레알은 2천억을 파리에 주느냐 은바페에 주느냐에서 후자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도 프랑스의 모든 언론에서 은바페는 희대의 악인이 되었고 A매치 차출 거부와 스톡홀름 파티 기사까지 더해지며 프랑스 전국의 빌런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은바페의 최근 행보는 일반적인 축구 팬에게도 비판받기에 충분하지만 그 이전에도 파리 언론 가운데 선수 편은 없었습니다. 100%에 가깝게 파리라는 구단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선수를 자극했습니다. 마치 파리와 재계약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보통 강심장이 아니라면 그냥 도장을 찍고 싶게 만들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지금 다시 손흥민을 향한 기사 제목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언론이 손흥민에게 재계약을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보스만 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최고의 쉼터가 북런던이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손흥민뿐 아니라 재계약을 앞둔 슈퍼스타들 대부분은 비슷한 흐름에 있었습니다. 구단 입장에서 글을 쓰는 거대 언론사들에 의해 선수는 빌런 혹은 노쇠한 선수, 팀을 떠나면 갈 곳 없는 선수들이 되곤 했지만 정작 그들은 단순하게 더 많은 팀과 대화하길 바랬습니다. 또한 더 행복한 축구를 바랬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연봉을 원했고 누군가는 런던보다 조용한 도시를 원했고 누군가는 트로피를 원했습니다. 토트넘을 떠나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토트넘 측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손흥민이 팔고 있는 유니폼 수익을 보시길 바랍니다. 손흥민이 1년 동안 5경기에 출전해도 토트넘은 손흥민 주급 이상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광고, 스폰서 관광객 등을 통한 다각적인 루트입니다. 금호타이어와 시디즈가 손흥민이 없었더라도 토트넘과 스폰서 계약을 맺었을까요? 우승에 모든 걸 걸었던 팀이라면 손흥민의 축구만이 이슈됐지만 토트넘의 회장은 애초에 토트넘 팬이 아닙니다. 축구 규칙도 몰랐던 사람이 자신의 상사에 의해 축구 클럽 구단주가 된 사람이고 우승마저 철저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우승한다고 해서 팬들처럼 눈물 흘릴 사람이 아니라 우승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웃음 지을 사람입니다. 손흥민이란 존재는 토트넘의 축구만큼 거대한 이익을 안겨주던 클럽 역사상 최고의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럼 토트넘이 마치 경기력이 전부인 레알이나 뮌헨이라도 되는 듯 손흥민과의 재계약의 축구 이야기만 가져와서 나이를 만지작거리는 기사가 송출되는 것은 재밌는 현상입니다. 또한 축구로 뷰를 옮겨도 그는 지난해 자신의 최고 속도를 갱신했던 선수이자 두 자릿수 득점과 어시스트의 주인공입니다. 올해 그의 허벅지가 이슈가 되었고 볼모가 되었기에 이를 통한 엄청난 기사들이 앞으로 송출되겠지만 칼자루는 손흥민에게 있고 손흥민을 놓친 토트넘이 아쉬울지 토트넘을 떠난 손흥민이 아쉬울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주제입니다. 손흥민은 과거 토트넘과의 재계약을 앞두면 언제나 팀에 남고 싶다는 언어를 과감없이 말했었고 실제로 일은 도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만큼은 180도 다른 상황입니다. Even one day when I leave this club, I want to see you all smiling and just calling legend of this legend. 예,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이제 만약에 다른 팀에 뭐 이적을 하는 토트넘이 있든 이젠 은퇴까지는 저는 연봉이 하나도 없어도 네가 살아보고 싶은 도시
네가 가서 공차고 싶은 구단에 가서 행복하게 공차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은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난 아버지로서 내 정말 최대 바람이다. 그 얘기를 해. 떠난 이후에 대해 표현하기 시작했고 꼭 토트넘에서 현역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 혹은 은퇴하고 싶다는 그 단순한 한마디를 뱉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역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계약서를 위해 그에겐 많은 선택지가 있고 토트넘 하나에 국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흔적입니다. 시간은 손흥민의 편입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보스만 룰이란 단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되면 큰일이 난다고 보도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2025년 여름 시즌 직후에 토트넘의 발등엔 엄청난 불이 떨어집니다. 올 시즌 시작 지점과 다음 시즌 시작 지점이 아예 다른 이유입니다. 만약 토트넘이 인류 역사상 최고 주급을 손흥민에게 약속하더라도 재계약보단 선수 입장에서 보스만 룰을 기다리는 게 더 나은 선택지입니다. 어디에서 은퇴하고 싶은가는 돈을 벗어난 주제이자 평생 축구만을 외쳤던 소년의 꿈과 맞닿은 이야기입니다. 그의 다음 이야기는 오로지 그의 손에 의해 지필되어야 하고 언론의 팬끝이 강력해질수록 그의 재계약은 난항이란 의미입니다. 그동안 토트넘 손흥민에겐 볼 수 없던 풍경이고 선택의 시간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시즌의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그의 힘성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이유를 빼더라도 캡틴으로서 목표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서곡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또 많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게 제가 선수로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